안녕하세요. 간절히원남입니다. 오늘은 인문계열의 전공적 합성을 위해서 비교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는요, 일단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지원 전공 또는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준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 교과목의 성취도와 그리고 등급, 세특, 관련 수상 쭉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이요, 다양한 활동으로 확산되어서 기록되면 좋은데요. 교내 활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과에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독서나 그리고 교과 시간에 했던 활동에 호기심이 생겼던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공적 합성을 넓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목 선택이 너무나 중요해졌는데요. 공대를 간다면 물리원, 물리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의대를 간다면 화학과 생명을 이수를 하는 것이 그 공부를 위한 기본 베이스를 준비하는 것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전공적 합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학업 역량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에서 생긴 호기심을 해결한 과정과 또한 태도, 그리고 모든 호기심의 근원은 교과여야 되는데요. 교과에서 갖게 된 호기심과 관심을 해결한 과정이 생기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서 보여지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적 합성을 위한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어문 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 계열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과 언어를 활용한 예술활동, 또한 그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연구하는 문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어문 계열이라고 그러면 그냥 언어를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언어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과 그다음에 역사, 그다음에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시대상,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그 시대의 전반적인 기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키워드로는요, 독서, 다문화, 고전, 언어, 국제관계, 국제교류, 언어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생기부에 쭉 보여지면 좋습니다. 동아리로는요, 고전연구반, 국제교류반, 신문반, 교지편집반, 독서반, 논술반, 시사탐구반, 언어연구반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많은 것이 드러나면 좋고요. 책을 많이 읽은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것을 토론하고 또 자신만의 의견을 펼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글로 또 표현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언어를 연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럼 봉사활동은요, 번역 봉사나 다문화 봉사,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 봉사를 하면 좋고요. 물론 요즘은 1학년 같은 경우 외부 봉사가 미반영이기 때문에 활동을 해서 혹시라도 생기부 다른 부분에 녹일 수 있다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거나 담임 선생님과도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뭐 원론적인 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알아보신 다음에 참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관련 학습 봉사, 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 봉사나 뭐 도시락 나눔 배달 봉사나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특 주제인데요.
언어를 쓰는 나라의 문화, 교육, 정치, 역사를 연구하면 좋고요. 언어의 뿌리와 역사를 연구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특히 경상도 방언이 일본의 어느 지역의 말이랑 뿌리가 비슷하다. 그런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헤친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어떠한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이주민들이 있었던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썼던 말들을 쓰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연구해서 이 언어의 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이 근처 인접한 나라와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나라 문화, 또 다문화를 요즘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 정책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문화와 언어의 상관성, 또 그 나라 언어로 된 문학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녹여져 있는 그 언어의 발달 히스토리를 쭉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와 언어 발달의 관계를 정치나 경제면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언어의 유사성, 뿌리를 찾는 것. 그러니까 몽골어와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우리나라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 물론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창의적인 글자지만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말들이 뭐 신라시대 말이나 고려시대 썼던 말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 또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술 작품에도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많은데요. 특히 뭐 독일 가곡이라든가 그리고 이태리 가곡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판소리라든가 그런 예술 작품에 남아있는 언어의 역사적 의미와 그 시대상을 같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도 그 시대의 어떠한 분위기와 또 다양한 언어적인 또 유희, 또 언어적인 감각, 예술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언어의 발달과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로는요, 국문과,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 노후노문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언어를 공부하러 가는 줄 알고 있는 그 과들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문 계열은요, 외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는 과이기 때문에 외고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그 언어에 대한 시수가 많고 그리고 조금 깊이 있게 배우고 오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이런 어문 계열 학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그 친구들의 비교과와 비슷하게 또 심도 있게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주제를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알아볼 텐데요. 인문계열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 사상을 연구하고요. 국가마다 포함되는 학문 영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 키워드로는 사회, 윤리, 역사, 고고학, 인문학, 인류애, 토론, 언변력, 다양한 지식, 풍부한 사고력, 또 고증 이런 단어들이 생기부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로는요. 역사연구반, 토론반,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답사 동아리, 또 철학 동아리, 고고미술 연구 동아리가 있고요. 학교마다 사실 동아리명은 다르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로는요. 역사 발굴 현장 도우미가 있는데요. 경주나 공주에 가면 이런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권이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전공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죠. 그리고 캠페인 도우미가 있고요. 교내 신문 제작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문화와 사상을 연구하는 그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특 주제로는요. 역사 속 사상가를 연구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를 고증하고 또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무조건 뭐 역사서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위치적,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대대로 우리나라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미술 작품에 드러난 사상이나 고대 미술에 드러난 국제 관계, 또 중국, 일본, 한국의 사상가를 비교함으로써 이 사상가들의 생각들을 직접 알아보고 또 비교해보고 그 어떠한 이러한 그 사상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비교해보고요.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함으로써 이 역사서에서 바라보는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지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명작, 그러니까 고대 작품에 나타난 사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많이 읽는 역사서나 아니면 예전에 써졌던 그 아주 오래된 고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사상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탐사하면서요. 이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 또 옛날 이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각 박물관에서 어떠한 컨셉으로 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로는요, 철학과, 사학과, 고고미술학과,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계열을 생각을 할 때는 그 인간의 마음,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런 이 사상이 발전해온 역사,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을 생기부에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요. 인간관계에서라는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과 계열은요. 대학을 가면 조사를 하고요. 실험을 하고요. 그것을 통계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많이 연구하는 학문 연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하면 좋은데요. 키워드는요. 사회적 현상, 사회통계, 설문통계, 경제현상, 사회현상 연구, 언론, 행정, 정보산업화, 정책, 심리 이런 단어들이 생기부에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로는요. 사회현상 연구반, 정책연구반, 사회탐구 동아리, 문화탐구반, 방송반, 문화탐구반, 경제동아리, 심리연구반, 마음연구반 이런 동아리를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요. 캠페인 활동, 방송반, 학습 도우미, 학습 멘토링, 선풀 달기, 점자책 만들기, 요양원 봉사, 나눔 봉사 이런 활동들이 사과 계열에 연계되는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특 주제로는요. 사회문제 인식도 조사 후 통계를 내서요. 분석한 다음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고요. 또 학교 내에서 정책을 수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포스트 코로나로 심리적 문제점과 범죄와의 연관성이 어떤지 그리고 묻지마 범죄 해결 방안,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정책 연구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방송의 역사와 미디어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하고요. 인포데믹 실제 사례를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로는요.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정액과, 지리학, 행정학, 언론학, 인류학, 국제학 굉장히 범위가 넓죠. 이 사과계는요. 그 문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을 연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영계열은요. 어떠한 조직이나 기업의 조직 구조와 행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는요, 경제원리, 재무관리, 마케팅, 인적자원, 회계원리 이런 단어들이 생기부에 보이면 좋고요. 또 동아리로는 경영동아리, 경제동아리, 정책연구동아리, 모의 창업동아리, 응용수학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봉사로는요, 지역 내 저소득층 대상 배달 봉사 하면 좋고요. 또 학습 멘토링 하면 좋습니다. 경영 계열은요.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기 때문에요.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끔 보이는 것도 플러스가 됩니다. 세특 주제로는요. 포스트 코로나 경영학, AI 경영학, 미래지향적 기업 경영 방법, 글로벌 기업의 성공 경영 방법, 또 다양한 분야의 성공 경영 방법,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핫하죠. 스타트 기업의 성공 비법. 그리고 주식은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통계로 보는 경영 전략, 주식 통계로 보는 기업의 투자 방식 이런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이 기업이나 아니면 또 중소기업이나 또 어떠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행동과 어떠한 원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가고 또 그 행동 원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떠한 패턴이나 아니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모습을 생기부에 보이면 좋습니다. 경영학에 쓰이는 원리가 굉장히 많고요. 경영학에 쓰이는 다양한 방법들,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론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을 보고서나 발표를 통해서 기록되면 좋고요. 그리고 단순히 정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나 학급이나 아니면 축제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과로는요.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부동산학과 등이 있습니다. 문과에서요. 경영학과는 남학생들이 워낙 많이 가려고 또 하는 과이기도 하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가려고 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이 좀 좋아야 합격할 확률이 높고요. 수학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수학을 잘해야 이 학과에 가서 또 잘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전공적합성을 위해서 교과나 비교과 활동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택교과가 너무 중요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전공 관련된 교과의 성적, 종합적으로 성취도, 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당연히 세특도 같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트 간에 우수하게 평가가 되려면 지금 설명한 활동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적합성이 대학에서 특히 학종에서는 너무나 합격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또 많이 또 잘 투머치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